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준비한 올해의 데이비슈 팟캐스트 마지막 3회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막내 입학사정관 노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3회차예요. 저희 앞에 1, 2회차에 함께 하셨던 사정관 선생님들 다시 또 모셨습니다. 이윤혜 선생님, 김대영 선생님이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3회차네요. 이제 끝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동안 입학사정관 이윤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이라서 옷도 갈아입고 하여간 인터넷에 제가 너무 많은 게 고민인 입학사정관 김도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원래 사무실에서도 단벌 신사에 계속 여혐에서 반팔을 입으셨던 분이 이제 3회차 촬영이 됐다고 옷도 다른 걸로 챙겨 와주셨어요. 옷을 다 단벌 신사로 입고 오셨다가 드디어 이제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니, 네, 뭐, 감사합니다. 예. 저도 TPO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아하, TOP라고 할 거예요. 아하.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네, 나이가 드러나니까 이런 걸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3회차도 역시 이제 저희 사연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수험생들도 고민이 있어요. 지금 당장 8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까지 한 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학년들이 이제 지원한 수험생들이 8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다 생활기록부도 거의 마감이 끝났고 내가 준비할 거 끝난 것 같은데 이 8월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저는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는데 입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어떤 대학, 또 어떤 학과, 어떤 전형을 선택하느냐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 선택, 학과 선택, 전형 선택에 따라서 나의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입시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할지, 또 그 대학의 어떤 학과, 또 그 학과의 어떤 전형, 이 세 가지, 세 박자가 딱 맞아야지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살펴보고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지금 뭐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8월에 자, 이걸로 3회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들 8월 1일부터 인사 파이팅! 31일까지 파이팅! 거를 자, 다 말하셨어요. 우리 우리 이제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저도 나름대로 좀 얘기를 저는 짧게 할게요. 뭐냐면 8월 달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전공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한 6개의 카드가 아마 결정이 됐을 거예요. 해당 대학의 전공 가이드북을 반드시 다운받아보세요. 이게 내가 했던 활동이 나는 뭐 이제 어떤 활동을 했으니까 무슨 학과야 라고 이렇게 확정을 짓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1회차 때 그 얘기했어요. 딸기 우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딸기가 메인이 아니고 우유가 메인이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학과명만 따지면 뒤가 메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국대학교 뭐 있어요? 화공생물공학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메인이에요? 사실 화공이죠. 답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야기대로 따르면 생물공학이 메인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생물공학을 한 사람이 지원을 하겠지만 맞아. 동국대학교의 가이드북을 보면 화학공학이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학을 메인으로 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다르냐라고 하면 저희 할 말 없긴 하지만 이거는 대학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식이 쌓이면서 학과가요? 네. 학과가? 학과 나이 들었다? 어머 편집장. 이게 학과가 이렇게 운영이 될수록 커리큘럼이 바뀌어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과명이랑 트렌드에 맞춰서 달라질 수가 전공이 있는 돼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내가 생물공학을 했으면 동국대학교면은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가 있는데 식물이 메인이면 일단 화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물리를 안 들었어요. 의생명공학도 아니에요. 그럼 요거밖에 안 남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력이 날라가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 학과나 지원하면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내가 어프로치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면 법학과인 거고 행정 쪽이면 행정인 거고 복지 쪽이면 복지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을 해당 대학의 어느 학과를 지원을 해야지 매칭률이 높은가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는 사실 뭐 활동을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전공 가이드북을 최대한 보고 나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학과가 어디냐 이걸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 번째 우리 사연은요. 학생부 종합이랑 학생부 교과랑 제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면 두드림이 있죠. 올해부터는 두드림 하나로 지금 종합이 운영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은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해서 서류로 지금 서류평가가 들어있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마 저희가 앞에 회차 때 대영쌤이 상위 10과목 이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난감하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거가 요거에 또 관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 계열 전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또는 광고 홍보학을 두 가지 학과를 또 나열을 했어요. 고민하고 있는 일반고고 학생이래요. 저희 학교는 수도권이 아니고 학교 규모도 조금해요. 그래서 종합 전형에 도전하기에는 제 활동이 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성적은 2등급 초반으로 좀 잘 챙겼는데 교과가 사회문화, 정치법, 생윤 그리고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교양 과목을 심리학까지도 저 열심히 이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규모가 작고 활동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드림이나 학교장 추천인지 둘 중에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제가 비교과 활동에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학교장 추천인지 쓰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착하게 얘기해드려요? 아니면 좀 아. 때려줘? 우리 이제 8월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제 좀 때려야겠는데? 아니.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시가 6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동국대 사정관이라고 다 써봐요 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의 미래가 사실 이걸로 미래가 바뀐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와서는. 사실 우리가 3, 4월 때는 아직 모르잖아요. 1학기 활동도 남아있고 뭐 더 교과 이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8월이면 원서 접수다 당장. 하여튼 아프지 않게 때려주세요. 아프지 않게. 자, 일단은 보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또는 광고 홍보학이랬죠. 이 두 개 학과 동국대학교에 둘 다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네.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높은 학과들이 경쟁률도 25대 1에서 30대 1 사이가 되는 학과들이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해당 활동이 많다 적다를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우수하다라고 접근할 수가 없는 학과예요. 내가 잘했잖아요. 그럼 평균인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랑 광고 홍보학이 비슷한 학과라고 착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활동이 어느 학과에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서 어차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광고 홍보학이나 경쟁률 내신 등급 때 차이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한 활동이 어딘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수도권이 아닌 거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또 2등급 초반이면 괜찮아요. 근데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지원하기에는 성적대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 자, 이렇게 2등급 한마디 초반이고 한마디 이렇게 때리시면 너무 아파요. 잠시만요. 그럼 한 저희가 대만 더 때려. 2등급 마지막. 초반인데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이 배점 50점으로 제일 높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초학업 역량이 배점이 그럼 반으로 자르면 25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국영수만 따지면 반영 비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럼 2등급 초반인데 국영수만 하면 얘는 1등급 후반 와야지 될 거예요. 랩하시는 거 아니죠? 대본 없어요. 아. 대본 없어. 자,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있는 거 이거 지금 읽고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 막바지, 홍보 막바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가 무슨 학과에 어울리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수도권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 전교과 평균은 2등급 초반이지만 학주를 쓸 거면은 국수형만 따로 봐서 내가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보면 됩니다.
맞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제가 맞은 것 같아요. 저만 맞고 있나요? 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저도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지금 좀 아팠어요. 저는 들으면서. 저도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때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아니에요. 학생이 잘못했던 거 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나 아니면 광고공부학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영상 제작에 포커싱을 맞아요. 맞추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신문 방송이죠. 광고 홍보. 여기서 영상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공 가이드북을 보더라도 해당 학과에서 영상 제작에 대해서 배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느 학과에 더 어울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상담 때, 코에스 상담 얼마 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랑 광고 홍보 두 개 학과 고민하는 분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학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학부모님이셨는데, 그리고 영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반 모여서 그런 활동들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책 읽거나 이런 학술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런 실습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학습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차이점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 종합전형은 일단 2단계 면접이 있어요. 맞아요. 이 면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 한 3주 정도 지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싫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일단 종합전형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서류 평가 합격을 하더라도 2단계 면접을 못 봐버리면 그냥 그건 불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의 유무도 좀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에서는 면접 없이 일괄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전형은 아니에요. 해당 고등학교에서 8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쓰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고등학교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학교 이제 고3뿐만 아니라 재수생까지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8명 안에 본인이 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8명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전형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고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인의 진로가 좀 뚜렷하다. 학생부를 봤을 때 이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런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잖아요. 이런 활동이 좀 강점이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좀 전공 적합성이 덜 드러나는 것 같다. 창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대신에 성적이 조금 더 좋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할 때 포인트가 나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가? 아니면 진로 역량이나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한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 도드림이나 학교장 추천 인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오는 게 도드림은 종합이니까 당연히 전 과목 다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의 문제가 좀 다른. 우리 서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량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교육반이 들어있으면 다 평가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학교장 추천 인재 저희가 상위 10과목 정량 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서류 평가에도 10과목만 되는 줄 알고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상위 그게 10개 과목은 참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입장으로서 PTSD가 오는 단어인데 그쵸. 모두가 그러니까 저 근데 동국대식으로 왔는데요. 자, 정확히 학생 이제 정확히 설명해 아, 드릴게요. 저 동국대식으로 정확히 설명해 1점대예요. 드릴게요. 자,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은 없어요. 그렇죠. 아, 둘 근데 다 종합 전형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전 동국대식으로 1점대인데. 아, 아니, 예. 그럴 때는 10과목 평균을 보여드려요. 어떤 학생이 나 맞아요. 동국대신 내신으로 1.5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 결과는 보여드려요. 근데 이 학과의 평균이 10과목 평균 1.2인데요. 맞아요. 1.5든 1.2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이 학생이 너무 자신에 차서 1.5라고 얘기를 하길래 전 10과목 평균은 1.2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과목 평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아마 브로셔를 보면은 모든 학과들이 1점대 초중반. 맞아요. 어차피 사실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성적으로 보다 보면
다 1등급 초중반이 나오고 어떤 학과는 그 평균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준수하게 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 30%인 서류인데 이마저도 이 상위 10개 과목만 서류 평가를 하시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에 다 종합 전형인데 맞아요. 두드림 전형은 전공적 합성 배점이 높은 종합 전형인 거고 학교장천 인재 전형은 기초학업 역량의 변별력이 높은 종합 전형이에요. 그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전형이 더 어울릴까요라고 하면은 배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는 건 똑같아요. 학업 역량의 기초학업 역량 학습의 주도성,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의 전공 수학 역량, 전공 관심도 진로 탐색 노력, 그 다음에 인성의 사회성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어느 쪽이 더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잘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무슨 전형을 할지 잘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다 잘했거든. 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갈 수 있고 광고공부도 갈 수 있거든. 완벽해. 완벽하거든. 근데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본인의 약점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물어보죠. 저는 활동을 잘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해. 이런 식으로 약점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어떤 전형이 더 어울릴까라는 거를 보려면은 어떤 전형을 지원했을 때 내 감점이 더 적을까? 이 개념으로 가져가면은 좋을 거예요. 모든 대학이 다 평가 항목 배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전형에 지원했을 때 강점이 있을까? 난 스스로한테 너무 이제 팔은 안쪽으로 굽잖아요. 자기한테 너무 좋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점이 어느 쪽으로 지원했을 때 적을까? 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름은 진로 역량입니다. 가운데 이제 진로 역량이라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전공적 합성을 보고 교과 전형은 진로 역량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유사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름이 다른 이유는 열린전공학부 저희 바이오시스템 대학 광역화 모집 때문에 그렇고요. 개별 학과에서는 전공적 합성과 유사한 평가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칭은 다르다.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으로 30%를 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전공적 합성으로 50%를 본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전공이나 이런 광역화 쓴 학생들은 다방면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본인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 들어온 거 보면은 간호학과를 희망해서 지금 사과대 계열로 변한 학생이 열린 전공 인문 계열로 실제로 합격을 이번에 해가지고 이런 다방면인 걸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쪽 사실 요거에 대한 거를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를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뭐 더 할 얘기가 있나 하지만 요거 내용이 있어요. 뭐 수도권 비수도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한 번 더 짚고 나가는데 비수도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나요? 정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빡센 블라인드를 통해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를 좀 이제 떠나야 된다. 그냥 일반계고 학생 안에서면 그 안에 있는 이제 각 교과목의 수강 인원이나 아니면 그런 거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 사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자, 일단은 지원을 하고 얘기해야 돼요. 지원 안 할 건데 이렇게 자꾸. 아니 그게 아니라 수도권 지원율 자체가 수도권이 저희 맞아요, 거의 높아요. 80%대가 수도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등록률은 어느 정도냐면 조금 더 올라가요. 최초 합격은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이 좀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방에서 동국대학교 지원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데라고 해봤자 10%가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동국대학교를 어디를 지원해? 약대, 경찰행정, 그렇죠. 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국어 국문, 그러니까 너무 선호 학과들을 지원하니까 맞아요. 많이 지원을 안 하는데 불합격하는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이 지원을 안 할 뿐이지 지원한 퍼센테이지만큼 합격을 합니다. 결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지방이기 때문에 합격을 못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연이 3회차 맞아요. 저희 요 팟캐스트가 3회차까지 오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회초리를 들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사전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서 접수를 할 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실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회초리를 다시 아니, 드신 건가요? 그냥 한마디 아주 간단히 그냥 이제 마지막에 아, 무슨 소리 무서우신데요? 아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항상 보면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쓰잖아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휘둘리다 보고 막 성적이나 선생님이나 여러 컨설팅이나 이런데 남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은 결과를 떠나서 후회가 남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할 나이도 됐고 이게 처음 시장이잖아요. 이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짓는 시기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는 기회의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활동이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쟁력이 확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하게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에서는 이상한 소리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잘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시 특집인 팟캐스트 3회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학생들한테 좀 더 내년에 올해는 동국대학교에 와서 만나요. 혼자서 이렇게 클로징을 해보시면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제작한 3부작의 팟캐스트였고요. 학생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친근하게 우리랑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친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회초리 드셔서 그래요, 선생님이. 선생님 회초리를 이게 마지막에 조목조목 회초리로 한 대 한 대씩 때리셔가지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 친구 지금 마음을 아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학생이 6개 중에 하나를 그냥 무의미하게 날리면 안 되니까 하는 말이니 같이 잘해보자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는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험생 분들도 8월 잘 마무리하고 9월에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하면서 첫걸음을 잘 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만나요.